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HG5 건담 실전 배치형 클리어 컬러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퀄리티 상당히 좋고요, 가동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원작 느낌을 잘 살린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무장의 고정성이 상당히 좀 부실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9점이라는 점수를 배정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0년 8월 10일, 가격은 2,400엔, 특이사항으로서 이제 건담 슈퍼 엑스포 도쿄 2010년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외부 장갑을 클리어 컬러로 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HG 건담 엑시아 리페어 2와 5건담 실전 배치형 2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이 해당 기체 5건담 살펴보도록 하죠. 솔레스타 비잉이 개발한 최초의 건담 제1세대로 불리우는 기체입니다. 본격적으로 무력 개입에 사용된 엑시아 등은 이제 3세대고요. 모든 건담은 이 5건담의 발전기입니다. 어린 세츠나가 접촉했을 땐 리본제 조정으로 무력 개입의 테스트를 하던 때였고요. 후에 이제 무력 개입 시에는 서프트 조직 페레슈테에게 맡겨졌지만 신생 솔레스타 비잉의 더블로 개발 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팩토리의 경납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가 이노베이터와의 최종 결전에서 태양로 대신 초대형 지행 콘덴서를 탑재하여 비축된 입장량을 범위 안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실전 투입이 되었죠. 그때는 이제 예비 마이스터였던 라세가 조정을 담당해서 입자를 전부 쓸 때까지 싸웠습니다. 파워가 떨어져서 방치됐던 본 기체는 이제 더블로와의 싸움에서 태양로를 손에 넣은 리본제 눈에 들어와 그대로 오리지널 태양로를 가지고 재기동해서 싸우게 됩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HG 5건담 실전 배치형 클리어 컬러 버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G 5건담 실전 배치형의 클리어 한정판입니다. 2010년 일본에서 열린 건담 슈퍼 엑스포 도쿄 2010 한정판으로 이제 엑시아 리페어 2 클리어 버전과 함께 이 세트 구성으로 발매가 된 제품이죠. 엑시아 리페어 2는 저번에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HG 5건담 클리어 버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판 이제 5건담 실전 배치형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자, 실전 배치형 일반판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뭐 이러한 바리에이션 한정판들이 뭐 그렇듯 이쪽은 이제 클리어 컬러로 외부 장갑들이 다 클리어 파츠로 성형이 바뀌었다 라는 점을 제외하면 무장 구성이나 가동률 뭐 여러가지 부분에서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소재가 일반 플라스틱에서 이제 클리어 파츠로 바뀌게 되면서 약간의 파츠의 색깔이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흰색 부분의 장갑 차이라든지 이 노란색의 색깔, 뭐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러한 색깔의 느낌이 좀 달라졌을 뿐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건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불어 세계관에서도 최초의 건담이라고 볼 수 있는 1세대 건담이죠. 그러한 점에서 이제 우주세기의 이 퍼스트 건담의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뭐 얼굴 조형이라든지 더불어 기체 중에서 볼 수 있는 뭐 아스트리아나 뭐 엑시아 이런 기체들은 또 얼굴이 많이 개성적인 얼굴인데 반해서 이 5건담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퍼스트와 상당히 닮아 있고요. 스커트 장갑의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쏙 빼 닮아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건담도 초기에 나왔던 건 이제 회색깔, 어떻게 보면 이제 롤아웃 컬러라고 흔히 부르는 약간 회색 톤의 그런 단일 컬러 색상이 있는 반면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 배치형으로 전형적인 건담 컬러, 흰색과 파란색과 빨간색, 여기 노란색 이렇게 건담 컬러가 사용된 이렇게 컬러 색깔로 채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제 퍼스트 건담의 느낌과 상당히 닮아 있지만 또 여기서 또 더블로 쪽 시리즈의 느낌을 상당히 또 많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상반신에 있는 이 클레비클 안테나. 원래 이제 이런 쪽은 일반판에서 일반 퍼스트 건담 이런 쪽엔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클레비클 안테나의 존재라든지
아니면 이쪽 더블로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흉부의 이 원형, 이 구형의 조형, 이러한 느낌 부분에서는 이제 또 더블로 시리즈의 느낌이 또 많이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퍼스트 건담의 느낌과 이 더블로 시리즈의 느낌을 잘 살린 두 가지가 잘 접목되어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를 돌려보면은 뒤쪽에는 당연하게 이제 더블로 시리즈다운 태양로, 꽃갈 형태의 태양로 파츠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옵션 파츠로서 극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태양로 없이 더불어 막바지에는 태양로 없이 이 GN 콘덴서를 장착을 하고 입자 저장 탱크를 달고서 싸웠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게 또 별도의 파츠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 등에 있는 태양로 파츠를 떼어내 주고요. 결합을 시켜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GN 콘덴서 를 장비하고 있는 형태, 이러한 형태로 간단하게 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무장 부분을 살펴보면은, 자, 무장은 또 상당히 심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장 같은 경우에 이제 빔건, 빔사벨, 실드 이렇게 딱 단촐한 무장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빔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빔건 같은 경우에 이제 소형 라이플입니다. 간단하게 생긴 라이플이고요. 뭐 색분할이나 뭐 다른 기믹 같은 건 전혀 없지만 의외로 이제 이 디테일은 상당히 또 뛰어나게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부분에 이러한 조형들 신경을 많이 쓴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라이플 같은 경우에 손에 뭐 돌기를 만들어서 손의 고정력을 높여준다거나 더불어 엑시아 이런 쪽에 있는 GN 소드 같은 경우 이제 팔뚝에 커넥터가 달려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장을 쥐었을 때 손에 이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고정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 빔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뭐 솔직히 딱히 없어도 될 것 같긴 해요. 뭐 무장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뭐 잡기 어려운 디자인도 아니고 일반적인 라이플 디자인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이 태양로 콘에서 달 때 느끼셨겠지만 고정성이 영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손에 쥐고도 이게 잘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팔을 내리거나 이러면은 그냥 힘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총구가 이쪽이 전혀 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쉽게 쥐어줄 수 있지만 또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고정성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네요. 이렇게 라이플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빔사벨을 좀 볼 건데요. 등에 한 자루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두 자루를 가지고 있는 게 정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특이하게도 이 오건담은 빔사벨이 한 자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빔 파츠를 활용해서 이제 빔사벨을 전개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엑시아 R2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빔사벨 같은 경우에는 이펙트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가 더 들어있죠. 근데 오건담이 쓰는 건 하나만 씁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엑시아 R2에 접목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두 기체의 빔사벨 손잡이 부분이 전혀 다릅니다. 따지면 엑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의 이렇게 좀 직사각형 형태의 좀 각이 져 있는 그런 형태고, 보시다시피 이 오건담의 빔사벨은 원형이죠. 근데 빔사벨의 이펙트 파츠가 양쪽에 다 호환이 됩니다. 이 점에서는 약간 이게 좀 요거 프라를 기획하신 분이 노림수로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카메라가 잡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지금 요렇게 하면 좀 보이시나요? 빔사벨 구멍이 두 가지 형태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원형,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꼽아서 쓰는 그런 형태의 빔사벨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고, 또 이러한 지금 이 엑시아 쪽에서 사용하는 이런 일자형 돌기를 가진 이런 빔사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운데는 원형과 일자형이 두 가지가 다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빔사벨 파츠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돌기형 원형 빔사벨과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일자형 빔사벨 파츠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용히 놨다라는 게 참 대단하네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빔사벨 이렇게 구현이 또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좀 돌려놓고요. 이 라이플은 참 고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실드, 팔에 장비를 하고 있는 실드입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큰 편이고요. 생각보다는 사이즈가 큰 편이고 손잡이가 있어서 손에 장비를 하고 이제 팔뚝에 달아서 이렇게 장비를 하는 실드인데 이쪽도 고정시키는 기믹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뚝에 이렇게 잡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돌기를 형태로 해서 찝어주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뭐 걸쳐놓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뭐 걸리는 요소가 크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쳐주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각도가 조금 엇갈리거나 하면은 이쪽이 쉽게 이제 벌어지면서 실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성이 좀 약간 부실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다는 거. 라이플도 그렇고 실드도 그렇고 좀 안정적으로 무장이 손에 계속 잡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 실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놓쳐서 이게 실드가 휙 돌아갈 경우에 손목 커버 파츠까지, 손등 커버 파츠까지 같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다음으로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 HG 더블오 시리즈가 가동률이 상당히 좋은 걸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나 더블오 라이저나 이런 기체들의 압도적인 가동률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했었습니다. 이 오건담 같은 경우에도 심플한 외형이지만 가동률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실제로 한번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어깨 부분에 이제 폴리캡이 가동이 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좀 나와주는 어깨 가동을 할 수가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로 뭐 거의 완전 접힘에 가까운 상당히 많이 접히는 팔꿈치 가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 없이 잘 돌아가는 거기에 앞뒤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긴장한 허리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축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조인트를 사용한 볼 관절이 아니라 축관절이라서 180도 다리 찢기가 가능한 고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무릎 쪽도 이제 이중관절로 완전 접힘이 가능해지고요.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여기서 이제 발목 부분인데 발목 부분도 가동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많이 꺾이게 되는데요. 이 발목 커버 파츠, 이 커버 장갑이 보통은 이 다리 파츠와 보통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오건담 같은 경우에는 이 발목 커버가 요 안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은 요 발목 안쪽 관절 부분에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목의 가동에 따라서 이쪽에 포유 조인트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목을 많이 비틀어도 이 발등 커버가 걸리지 않고 같이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서 많은 폭으로 발목을 꺾어서 이제 액션 포즈를 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것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동률은 아주 뛰어난 HG 중에서도 뛰어난 HG 계열 쪽 이러한 가동률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스탠드 사용 시 사용하는 이제 스탠드 조인트 부분에 관해서인데요. 일반적인 이제 HG 계열들, 뭐 꼭 HG뿐만 아니라 뭐 MG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은 스탠드를 사용할 때 이 밑부분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고관절 사이, 다리 사이 이 부분을 사용하는데 이 오건담 같은 경우에는 또 숨겨져 있는 또 이런 부분 요소가 있습니다. 이 뒤쪽 뒤스커트 부분에 보시면은 이 클리어라서 좀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는데 지금 제 손톱으로 가리키고 있는 요 파츠 부분이 슬라이드를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파츠가 또 빠져나가는데 이쪽 커버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커버를 올리면 또 안쪽에 숨어있는 또 폴리캡 조인트가 또 존재를 합니다. 요것을 이용해서 이 뒤편에다가
이제 액션 베이스를 꼽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이 커버를 완전히 잘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클리어 파츠가 되면서 약간 좀 이게 뻑뻑해져 갖고 좀 여는데 약간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랑이 사이, 다리 사이가 아닌 이런 다른 방향으로도 이런 식으로 액션 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액션 베이스를 활용한 이제 공치 포즈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이고요. 오건담 시전 타입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포즈들 중에서 대표 포즈가 몇 가지 존재를 하죠. 빔삽에 두고 있는 거나 이런 사각 포즈들이 존재를 하는데, 가장 그나마 보이나 보이는 요거 한번 시절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라이플 쏘는 이러한 액션 포즈인데, 자 저걸 위해서 일단 무장부터 장비를 좀 시켜주고요. 무장이 좀 고정성이 좋으면 좋겠는데, 일단 하반신부터 살짝 조율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무릎을 굽혀주고 다리를 살짝 들어주고 허리를 조금 틀어주고 사격을 위한 팔을 펼쳐주고, 아까 팔은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시드를 들어주고 고개를 살짝 돌려주고, 뭐 요 정도로 간단하게 따라할 수가 있겠네요. 요거를 이제 액션 베이스 연결을 하고, 실제 각도랑 비슷하게 살짝 틀어서 높이를 좀 낮춰봅시다. 카메라 각도상 조금 자 라이플 고정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라이플이 돌아가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해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자, 뭐 요렇게 비슷하게 좀 뭐 요렇게 해서 좀 비슷하게 좀 따라를 해봤습니다. 각도가 조금 더 달라져야 되겠네. 이 각도를 좀 더 앞으로 숙여서 보면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더 숙이면은 이게 더 숙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액션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엑시아 R2와 함께 기동수사 건담 세컨드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오건담입니다. 일반판에서 이제 박스아트가 연결되는 구성으로 나온 것을 보면은 이제 놀이인 것처럼 아예 두 제품을 묶어서 클리어 한정판으로 내놓았는데요. 제품 자체는 뭐 일반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클리어라는 특성상 색감이 약간 바뀌기 때문에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진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엑시아나 이제 더블어 건담들은 다른 한정판 계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클리어판, 코팅판, 뭐 트란잠 버전 등등 상당히 많은 한정판 계열들이 존재를 하지만 이 오건담은 한정판이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더 관심이 가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건담의 가동률도 상당히 좋고요. 프로포션도 잘 나왔습니다. 프라모델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품질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계속 보시다시피 이 무장의 고정성 부분에서는 좀 많이 잘 떨어진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네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올릭 채널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